2년 전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 다시 회자될 수 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절망과 후회가 깊어지는 상황일까? 2022년 겨울, 롯데는 뜨겁게 움직였다. 스토브리그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FA 시장에서 포수 유강남과 4년 80억 원, 내야수 노진혁과 4년 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11월 17일 FA 시장 개장 후 열흘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잠수함 투수 한현희와 3년 40억 원에 계약하며 총 170억 원을 투자했다. FA 선수 영입과 동시에 보호선수 명단을 작성하는 데도 신중해야 했다. 특히 20인 보호선수 외 보상선수 손실이 예상되는 A등급 FA만 2명, 유강남, 한현희를 영입한 상황이었다. 유망주를 모으던 롯데는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하지만 보호선수를 충분히 고민할 여유 없이 팀의 약점을 메울 선수를 영입한 것이었다. 당시 팬들의 반응은 아쉽지만 나갈 만한 선수가 떠났다라는 것이었다. 유강남의 보상선수로는 2014년 1차 지명된 좌완 투수 김유영이 이적했고 B등급 노진혁의 보상선수로는 포수 안중열이 지명됐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한현희의 보상선수였다. 롯데는 2021년 시즌 도중 내야수 오윤석과 포수 김준태를 내주며 잠수함 유망주 이강준을 영입했었다. 이강준은 강속구를 던지는 잠수함 유망주로 과거 한현희와 닮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현희 영입 후 이강준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2023년 5월 상무 입대를 앞둔 이강준은 군보류 선수로 묶을 수 없었고 20인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하기 힘들었다. 당시는 강속구에 따른 제구 불안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포수들이 공을 받기 어려워한다라는 말처럼 불펜에서의 괴력을 실전에서 증명하지 못했다. 결국 이강준은 롯데 이적 2년도 되지 않아 키움으로 이적했다. 이후 이강준은 상무에서 큰 성과를 내며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2024년 상무에서 44경기 3승 1패 11세이브 8홀드 평균 자책점 0.76, 44 3분의 1이닝 4자책점, 37탈 3진 13볼넷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강속구의 강점을 살리며 제구력을 개선했다. 입대 전 108 3분의 1이닝 동안 59볼넷, 9이닝당 4.9개의 볼넷을 허용했던 그는 올해 9이닝당 볼넷을 2.47개로 줄이며 절반가량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7월 열린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최고 158km의 빠른 공을 뿌리며 그라운드를 술렁이게 했다. 상무에서 보여준 뛰어난 구위를 눈여겨본 류중일 대표팀 감독은 그를 프리미어 12 대표팀 추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비록 갑작스러운 팔꿈치 통증으로 합류는 무산됐지만 이강준의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제 전역한 이강준은 키움 마운드의 핵심 일원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팀의 붙박이 마무리 투수였던 조상우가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며 이강준이 마무리 투수로 나설 가능성도 열렸다. 대대적인 리빌딩을 진행 중인 키움이기에 이강준에게 가해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롯데로서는 이강준의 이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KT와 트레이드 당시 오윤석과 김준태라는 1군급 선수 2명을 내주며 데려온 유망주였다. 한현희를 영입할 때도 의문은 있었지만 유력한 선발 자원으로 평가받던 이인복이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로 시즌 정상 복귀가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에는 한현희의 영입과 이강준의 이탈이 이해 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강준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한현희도 롯데 유니폼을 입고 2시즌 동안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팀에 기여했지만 성적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한현희를 영입하면서도 이강준을 지킬 수 있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리면 롯데로서는 후회와 절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구단 내부에서도 언급하기 힘든 2019년 1차 지명 선수였던 서준원과도 관련이 있다. 서준원은 2023년 3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는 서준원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방출 결정을 내렸다.
그는 2022년 8월 경찰에 입건되었고 1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구단과 가족에게 이를 숨겼다. 2023년 1월 질롱코리아로 파견되고 2월 괌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는 동안에도 구단은 서준원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기대감을 키우던 중 3월에 문제가 드러났다. 서준원이 영장실 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구단은 그의 말을 믿은 상황이었다. 결국 구단은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을 확인했고 고민 없이 퇴단 결정을 내렸다. 서준원의 비위가 더 일찍 알려졌다면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이후 한현희를 영입할 때에도 이강준을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이강준 활약을 생각하면 롯데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 영표 형, 김, 원중이 형 말씀을 그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키움 히어로즈의 23세 파이어볼러 160km 기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키움 히어로즈가 2025 시즌에서 가장 주목하는 비밀병기 중 하나는 3쿼터 투수 이강준이다. 그는 11월 7일 저녁 후 팀에 합류해 2025 시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설악고 출신인 그는 2020년 2차 3라운드 22순위로 KT 위즈에 입단했다. 2021년 7월 31일 김준태와 오윤석이 포함된 트레이드로 KT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다. 이후 롯데가 2022-2023 FA 시장에서 한현희를 영입하면서 보상선수로 키움 히어로즈로 넘어갔다. 군 입대를 계획했던 그는 상무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 2025년에 처음으로 키움 팬들과 만난다. 결과적으로 그는 KT에서 1년 반, 롯데에서 1년 반, 상무에서 1년 반을 보냈다. 1군 통산 32경기에서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9.51을 기록했다. 그는 사이드암 투수로 공이 빨랐지만 제구와 커맨드가 부족해 1군에서 자리 잡지 못한 미완의 덱이었다. 그런 그가 상무에서 44경기에 출전해 3승 1패 11세이브 8홀드 평균 자책점 0.7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팔 각도를 약간 높여 자신에게 더 편한 3쿼터 투구 폼을 찾으며 공의 무게감도 좋아졌다. 10월 중순 기아 타이거즈와의 연습 경기에서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광판에 160km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트랙맨 기준으로는 158km였다. 이강준의 변화는 상무에서의 체계적인 훈련 결과였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키움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KT와 롯데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선배들의 조언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고양 야구장에서 만난 그는 롯데와 KT 시절에는 이해도가 부족했다. 진지하게 임했지만 투수로서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고영표, 배재성, 김원중, 구승민 등 선배들이 해준 조언은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KT에서 영표 형과 재성이 형, 롯데에서 승민이 형과 원중이 형이 해준 말이 많았다.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무에서 혼자 시간을 가지며 그때 그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강준은 하나를 이해하니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쉬워졌다. 선배들이 알려준 메커닉부터 마운드에서의 생각까지 모든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KT와 롯데 시절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형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많은 걸 알려줘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키움에도 배울 점이 많은 선배들이 있다. 불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원종현이 복귀 시즌을 앞두고 있고 정찬원은 은퇴 후 코치로 변신했다. 키움 선배들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많다. 캠프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